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당, 야당,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내년 총선 전쟁입니다. 총선을 10달 정도 앞두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 200여 명을 불러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늘 특강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진을 걸고 우리의 귀인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당의 귀인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별로 덜 묻힌 사람처럼 그런 세력인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 당대표라는 분이 입장하면 우리가 신세지경이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동복도라든가 호의라든가 주창가를 탁탁하는 소환하는 전 장관 이런 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국민 귀인들을 국민들이 저기에 대한 판별을 느낀 것을 거름 삼아서 지금의 시대를 건너가면 예, 집권 여당의 워크숍 오늘 열렸는데 그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윤희숙 전 의원이 특강을 하면서 여기부터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이 사진들을 띄우면서 우리 당의 귀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국민의힘이 잘해서 득점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못해서 또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에 보수 지지층을 뭉치게 해주는 효과,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명의 역할은 보수층들을 상당히 탄탄하게 뭉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사실 지금 민주당을 뿌리 두고 있는 이 민주당의 정신적 멘토가 바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근데 이해찬 전 대표가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만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판단력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20년 집권론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인가요? 그 전 선거 때인가? 본인이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선거 다 끝났다. 우리 다 이겼다. 내가 나와보니까 다 이겼더라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는 참패로 기록이 됐죠. 예전에 굉장히 그 선거와 관련돼서는 전략적인 촉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 뭐하러 지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바 있죠. 예.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참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벗어나게 했는데 요즘 또 조국 전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보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으로는 괴로울 겁니다. 왜? 또다시 조국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문제는 본인의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들 3명 때문에 상당히 득을 본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제는 국민들이 이 득만 갖고는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뭘 잘했는지, 본인들은 뭘 내세울 게 있는 건지 아마 그걸 볼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의 김분식 교수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조 전 장관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윤희숙 전 의원의 핵심 말은 덜 후진 거지 후지긴 후지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앞에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지금은 저 3명의 기인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나아 보인다고 하지만 뒤에 결론은 이제 뒤에 가서, 그러나 이게 저들 귀인 3명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귀인으로 국민의힘이 성공하려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쓴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후지게 상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보다 나은 세력이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했던 걸 뭐냐면 보수의 서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보수가 서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경제 발전,
YS의 민주화, 스토리가 있다. 예, 이런 서사를 가지면서 보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역사적 업적과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보수 정권이 몇 번 더 있었지만 서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마침 저 민주당 측에서 뭐 3명을 뭐 딱히 예를 들었습니다만 민주당 측에 요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갖고 있던 진보 진영의 어떤 도덕적 우월성들이 이미 많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의힘이 좀 나서서 보수의 서사를 지금의 시대 가치에 맞는 새로운 서사의 컨텐츠를 채워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진취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귀인들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요. 최근까지도 여당과 야당 일부에서는 이른바 이나땡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나땡입니까? 이재명이 나오면 그런 얘기가 땡큐. 많이 나오죠. 왜 땡큐죠? 뭐 어쨌든 그분이 이제 지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호감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확장성에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서 또 차기 대선 주자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더 중요한 건 안방에서는 대세지만 국민의힘이 기다리는 당대표. 이재명이 당대표면 뭐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라는 이나땡.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박용진 의원이야 당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를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인 한 국민에겐 불리할 것 없다.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네, 뭐 일단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상대당이랑 비교하면서 상대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는 상대당을 조롱하는 데에 집권 여당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윤희숙 의원 전 의원의 발언이 어떤 취지였든 간에 사실 굳이 워크숍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나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김나땡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나오면 땡큐다. 저희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 그 이유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상적인 민주적인 정당으로 기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용산의 출장소처럼 여당이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의 시선이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내에서 리더십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지금 본인들 사정이 더 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상대당인 집권 여당 워크숍에 또 이재명 대표 사진까지 저렇게 걸렸기 때문에요. 오늘 워크숍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모은 자리이기 때문에 공천 얘기가 바로 핵심이었을 겁니다. 오늘 김기현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아마 절반 이상 교체가 됐을 겁니다. 누구로 교체하느냐 하는 건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과 가까운 신년 검사 출신이 한 50명 되잖아요. 검사 출신이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라도 부당한 어떤 낙하산 공천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공천 룰이 있었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꼭 공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원 빼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공천을 받아서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 뉴스탑10 시청자뿐 아니라 사실 여당의 공천을 준비하는 인물들에게 김기현 대표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텐데 일단 검사 공천 가능성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검사 공천설이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요 포스트에 이제 검사 출신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도 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싹터서 아마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공천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검사들이 대거 특히 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50~60명이 공천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그 검사복을 벗고 이 정치권에 투신할지도 만무하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복현 금감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처럼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갖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이 입법부에 가서 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위론적인 얘기로 몇몇 검사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공천 원칙을 마련을 할지, 만약 검사들이 대거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시스템으로 막을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전쟁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을 쥐락펴락하는 게 최고위원들, 당대표가 아니라 핵심 5명, 5인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오늘 워크숍을 앞두고 나와서 논란이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느냐, 혹시 뭐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당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부총장, 당 수석대변인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최고위원회가 뭐 최근에 열렸다 말았다 하니까 당을 쥐락펴락하는 실세들은 이 5명이다. 지금 이걸 5인회라고 여당에서 누군가 부르면서 오늘 워크숍 앞두고도 꽤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이용호 의원이 이제 방송에 저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7인회, 5인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5인회는 그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에 모여서 어떤 안건을 조율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뭐 몇인회 할 때는 좀 이 비선 라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책과 상관없이 어떤 이 특정한 어떤 이 측근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는 다 공식 라인들이에요. 다 당의 공식적인 이제 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어떤 특정한 뭐 5인회다라고 해서 저게 비선이다 이렇게 어떤 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여당의 어떤 내가 움직이는 그 과정을 보면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물론 뭐 태영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지금 대통령실에 초대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김기현호 들어서면서 2번이나 이 여당 지도부하고 이 회동을 했는데 최고위원들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두 사람이 올까 봐 배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아직 최고위원들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대통령과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당 운영을 거의 이 모임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거의 뭐 이제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태영 의원 그 공석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청년 JC, 그러니까 청년회에서 출신이거든요. 전국 회장 출신입니다. 근데 박성민 전략부총장 요즘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분인데 저분이 울산 회장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전 낙점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민 전략부총장이 이게 지금 자기 JC 회장 출신인 김가람 씨를 이제 최고위원으로 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빈자리를 누가 꽂은 거 아니냐, 이 의혹입니까? 그리고 다 원외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원래 이용호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 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낙점이 돼 있더라는 거죠. 김가람 대변인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뭔가 내부에서 이 논의 결정 과정을 최고위원회를 생각해 봅시다. 4등으로 떨어졌던 청년 이 최고위원 후보를 지금 최고위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죠.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게 최고위원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 현역도 하나도 없고 또 그것도 떨어진 사람 또 최고위원이 되고, 이것 자체가 지금 모양이 너무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크게 보면 뭐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좀 불만이 있다면 아니 내년 총선에 정말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선의 승리가. 근데 이제 몇몇 7세들 혹은 최고위원들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시켜놓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미리 다 짜놓은 거 아니냐. 공천까지 짜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오인혜가 그래서 좀 더 부각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그 공개적인 방송 인터뷰에서 오인혜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마치 이게 장막 뒤에 은닉된 상태에서 몰래 비선 실세처럼 하는 것처럼 이게 오해된 소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용호 의원도 나중에 뭐 결국 발언을 좀 정정하고 취소했습니다만 모든 정당은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저도 김종인 그 비대위 체제에서 전략실장 할 때 그 최고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티타임을 합니다. 그 티타임을 하고 실제로 당직을 맡은 분들이 사전에 당대표랑 모여가지고 핵심적인 이야기 이슈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그다음에 정세인식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야기 무슨 안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당대표, 정책위장, 사무총장, 밑에 부총장 둘, 수석대변인, 뭐 여의도 연구원장. 이 정도는 당연히 당직의 공식 직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여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뭐 5명이라서 5일이고 7이나 7일에 하는 것이 마치 비선실세로 이렇게 오해되는 것처럼 됐던 것은 하나의 해프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일종의 불편한 오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외를 좀 당하는 예, 거기 근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건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측면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때 최고위원들은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한 번의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1등 된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2, 3, 4등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쟁쟁한 지도자급들이 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따로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선출 제도 자체의 좀 예. 이런 부수적 현상도 좀 봐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